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이곳. 저마다의 볼일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제 집처럼 지내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노숙인이라고 부릅니다. 함께이지만 다가가지 못했던 그들을 만나려 합니다. 선생님은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리 생활 하시게 됐어요? 뭐 이제 배 타다가 이제 배 안 타고 뭐 배운 기술도 없고 하는데 야 여기서 언제부터요?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6개월. 6개월이요? 네. 너무 괴로웠고 마음이 달수 보고 싶고 마음이 안 돼요. 마음대로. 마음을 진짜 잡고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리고 이 바닥에 내가 떠날게요.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 이제 60 넘어버리니까 이제 일도 안 받아주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살 길이 없어. 일을 안 받아주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밥은 저 교회에서 밥 줘서 밥은 먹는데 이래 와서 이렇게 자고 또 아침 되면 또 어쩔 수가 없잖아. 일도 안 받아주지. 어떻게 할 거요? 살 길이 없잖아. 밤이 돼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시각. 백화점 폐점 시간에 맞춰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보다가 태어날 때의 한두 가지 갖추지 못한 뭐 해체, 결손, 또 장애 이런 환경 속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성장기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또 사회적으로 학교도 그만큼 다니지 못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도 그만큼 하지 못했고 전부가 모자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이 고아들이 많이 있고 또 외형적으로 일반인들이 저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는데 왜 먹고 노느냐, 당신이 밥을 줘서 사람이 모이는 거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10년 동안 이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사귀어보게 되어지면 간질이 있다든지 지적 장애가 있다든지 전부 이런 피해의식이 있고 어떤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찾은 대합실. 그곳에서 우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노숙인들과 친숙해 보이는 그.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했죠. 안부를 묻고 쓰러진 사람을 돌보는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너 밥 먹었냐? 우선을 하는 이유가 이게 누구구만 바람 막아준다고 안 막아준다고. 아저씨. 우리 바닥 상황 알죠? 뭐 그거 없나? 전도사님이 사람 진짜 좋은 소리 엄청 차워졌잖아. 큰일났네. 아니 한 사람이 이렇게 뻗어가 있는데 술이 넘어가나? 미안해. 아니 전화 왜 저한테만 그래요?
괜찮아. 의식 있어. 근데 이제 이마가 좀 차가지고 지금. 손이 되게 차네. 아니 손이 원래 차네. 목을 만져보면 알잖아. 괜찮아. 에휴 손이 작게 물으니까. 아까 그 대합실에서 네.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아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이 뭐 밥은 먹었는지 뭐 춥지는 않는지 그런 걸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 평소에는 어떤 일 하시는데요? 저 평소에는 좀 저기서 저 위에 올라가면 호떡 제가 장사를 해요. 제가 팔고 있으니까 또 호떡 장사 지금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려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잘 있는지 안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올라가서 장사하고 그렇게 해요. 네. 진태 씨의 일터. 실직 후 이곳에 자리 잡은 지 4년. 자활을 통해 노숙을 벗어났지만 떠나지 않고 노숙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장사 시작하셨어요? 장사 시작한 지는 보자. 지금 한 4개월째 되나? 4개월. 4개월 조금 못 되네. 4개월 조금 못 되고. 이 장사를 내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원래 이 자활만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활 가지고는 이제 생활할 것도 이제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걸 벌어가지고 물론 나도 조금 써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또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지. 이 시작하면서 많이 지금 현재는 많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좀 마음의 준비라고나 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내 생활에 이제 척도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그 사람을 조금이나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 사회에서 자기가 한 번 실패로 인해가 두 번 실패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버리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 버려버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니까 다음에는 필요가 없잖아. 돈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필요 없어. 주면 먹고. 제일 무서운 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안 버리고 자신이 진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거 갖다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렇게 살지가 않지. 매일 오잖아 매일. 밥 시간 되면 거기서 밥 주지. 아까 봤지? 빵 갖다 주고 사탕 주고 먹을 거 다 줘. 그거는 독을 주는 거지. 맞잖아. 독을 주는 거야, 독을. 일을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거리 순찰을 나섰습니다. 대합실이 아닌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가가지고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자고 있잖아.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여름엔 엄청 많아. 많은데 지금 오가지고 한 사람밖에 없구만. 어디 아파? 어디 아픈데? 어디 아파? 어디가 아픈데? 오늘 가봐야지 그럼. 여기가 아파? 그 위쪽인데 위쪽이지 여기. 위지 위요. 119 불러줘. 야 에이 119 불러줘. 불러줘. 지금 여기 한사가 한 사람 있는데 막 배가 아프다고 막 그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지금 봤거든요. 그 좀 지금 오셔야 되겠는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아파 있으면 와야지 119가.
술은 얼마나 드셨어요? 어느 정도 안 했어요? 떨고 있다. 근데 뭐 떨고 있네. 근데 이 영등포 주변에 한 100명 넘게 이렇게 맹맹이 왜요? 가면이 그러니까 원래 지병 있으세요? 원래 지병? 진단받은 지병? 진단받은 다른 지병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요. 저희도 상담 못해요. 네. 저런 상담 지금 산소 포화도가 100으로 나왔거든요. 100이면 보통 100이 잘 안 나와요. 100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 저축은이고 병원보다는 쉼터 쪽으로 쉼터 쪽 네, 술까지 드셨기 때문에 술을 병원 가서도 네? 쉼터 안 받아도 술 먹어. 아 그죠 쉼터도 안 병원 받아요. 가서도 병원도 술 한 먹으면은 60%는 병원에서 거부를 안 해요. 네. 병원에서 1차적으로 혈압 우리가 체크한 거 체크를 해서 특별한 거 없으면은 거기서도 거의 60%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술을 아프시면은 이게 사람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술을 아프시고 병원 가시려면은 그러니까 술을 드시기 전에 신고를 하시거나 저기를 했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행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행렬 처리. 행렬 처리라는 거는 나라에서 선생님 병원비 없으시잖아요. 나라에서 지불 보증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응급 환자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바로 이송을 하죠. 나 찍고 응급 있는데 환자 지금 응급 환자는 아니에요. 전국에는 약 2,600여 명의 거리 노숙인이 있다고 한국도시연구소는 발표했습니다. 진태 씨는 이런 노숙인들이 법과 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길을 하나 건너는 것은 길 하나 건너는 것 차이야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 여기 한번 봐봐 이쪽 전부 다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런데 우리 노숙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걱정하는 판인데 여기는 뭐 먹고 하고 마시는 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역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하고 길 하나 차이지만 아주 뭐랄까 많은 그런 이제 아픔을 느끼는 거죠. 길 하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전부 다 호화롭게 다 잘들 지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힘드니까 나중에 그런 이제 절차를 따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자체를 갖다가 보는 거를 이제 뭐 자기는 뭐 관할이 아니니 뭐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니 이런 걸 따지고 하니까 그리고 뭐 너무 그게 너무 뭐랄까 자기가 가지고 자기들은 물론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임무고 할 일이지만 그걸 너무 그 원칙을 따진다는 자체가 내가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을 했지.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은데 좀 급한 사람들은 급하게 해주고 여기 물론 파출소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수고를 하는 걸 알아 나도 수고를 하는 걸 아는데 그 수고하는 만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자기가 상식과 원칙을 좀 벗어나더라도 그걸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짧은 동행 동안 그는 노숙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상담보호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죠. 쪽방촌을 지나 자리한 상담보호센터. 한 사회복지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이요 쉼터 보내는 거죠. 자립자활,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시설이라든가 쉼터의 존립 원칙은 자립자활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원칙이고 쪽방 고시원에 보내면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노숙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IMF 터지고 나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남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내 가족 중에서도 노숙인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만성화되고 나서부터는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일을 안 하냐는 식으로. 근데 사지 멀쩡하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지 멀쩡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일단은 뭐 나이 50, 40 넘어가지고 40, 50 넘어서 명예퇴직하신 분들 지금까지 쭉 그냥 책상 업무나 영업 업무만 하시다가 갑자기 노가다 같은 거 이거 힘든 일 하시려고 그러면은 몸이 안 따라주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못 하고요. 바깥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분들도 꽤 많잖아요. 다 가족 있는 분들. 근데 가족들이 이제 부양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똑같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일을 하실 때.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예컨대 부양가족 같은 거 있잖아요. 처자식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든가 뭐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난 8월 22일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로 한산해진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광장에서 강제 퇴거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자를 만났습니다. 8월부터 밤 11시 이후에 일반 시민들도 있는 그 사이에서 노숙인만 꼭 집어내서 강제 퇴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반발을 했었었죠. 이제 다른 단체들이. 또 강제 퇴거해서 그리고 필요시 물리력까지 행사하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용역을 이용하겠다 했던 것도 야간 노숙행위 금지라는 말로 예쁘게 바꾸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4시 반부터 7시까지는 또 이제 안으로 이렇게 역사 내로 들어가려는 노숙인들에게 취침도구를 들고 있는 노숙인들을 선별해서 못 들어가게 출입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가장 노숙인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인격적이기도 하고 차별을 하는 되게 인권 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저희가 되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었고요. 돌아오는 길 노숙인들이 머무는 지하도에서 따뜻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학생이지만 그들의 진지함에서 진심을 엿볼 수 있었죠. 사실 제가 봉사활동 시작하기 전에는 노숙인들이 좀 생각하면 폭력적이고 뭐 소주 드시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주정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이미지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어떤 여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진로서 오셔가지고 또 개인적인 얘기 하시면서 또 눈물 보이시면서 또 이제 그런 좀 우리의 어떤 훈훈한 어떤 그 마음을 자극하는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분들에게 다가가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분들이 필요할 게 뭘까 도와주고 없었으면 없었는데 좀 더 이분들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관심, 특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우리 지식인들, 예비 지식인인 대학생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노숙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사회복지 전문인의 부족, 노숙인들의 자기 의욕 상실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이 이를 사회 문제,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진 마음의 병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밤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며 대합실 안에서 한기를 피하고 온갖 부끄러움 감출 수 있는 방이 되고 싶었다. 방이 되고 싶었다. 방이 되고 싶었다. 방이 되고 싶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날이 밝아올 때까지 you.